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3시 10분. 지금까지 총선 투표율은 56.4%입니다. 사전 투표율 31.3%를 빼면 25.1%의 투표율인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투표율보다 훨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역대 총선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지도 모르는 불안감마저 드는데요. 투표율이 저조할수록 유리한 건 국힘당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현재 투표율이 저조하다며 투표 참여 동료를 해달라는 긴급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는데요. 투표율이 65%는 돼야 민주당이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오후 6시까지 반드시 투표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주권자로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포기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주위에 아직 투표를 안 하시거나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설득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였죠, 9일.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의 관건 선거의 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관건 선거 운동이 무려 3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이로써 무대뽀로 독하게 밀어붙인 헌정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불법 선거운동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총선 전날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의 관건 선거,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패악으로 기록될 텐데요. 여기에 동조한 선관위, 그리고 검찰, 경찰, 언론들까지 후대에 길이길이 남을 듯 싶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그 어떤 언론도 이런 관건 선거를 집요하게 묻지 않았다는 건데요.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탄핵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나라 꼴이 참 우습습니다. 이번 총선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도 오늘 결과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여야의 의석수에 따라 남은 3년 동안 국정 운영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건희 씨는 지난 5일에 관저 근처에서 비공개로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혹시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비공개로 투표하고 숨겨오다 9일 오후 언론에 공개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녀가 117일 동안 사라진 이유를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숨는다고, 안 보인다고 있던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도 국힘당과 국민의 미래를 찍은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씨.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한 표를 이렇게 행사했습니다. 어디에 투표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22대 총선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를 찾았는데요. 끝까지 관건 선거를 주저하지 않고 벌였습니다.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면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중국을 신경 쓰느라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다며 애꿎은 우리 어민만 큰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았다는 그제 발언에 이어 연이틀 전 정부를 직격했는데요. 야권은 물론 보수 언론까지 관건 선거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윤 대통령은 선거 전 막바지까지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지역개발 공약을 위주로 한 24차례 민생 토론회에 이어 그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어제는 1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놨는데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이번 총선이 향후 전국의 결정적 분기점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신도 아는 거죠. 이번에 패배하게 되면 식물정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권 심판 성격이 짙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국정 방향과 속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건한 마음으로 조바심 내지 않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물론이고 부처개각 등 인적 쇄신의 폭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명품 가방 수수욕 등 넉 달째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건희 씨는 지난 5일 관저 근처인 용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씨의 투표 여부에 관한 공식 확인은 물론 사진이나 영상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존재 자체가 민폐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김건희 씨가 제대로 등판했다면 국힘당은 폭망했을 텐데요. 안 그래도 폭망인데 그나마 나대는 걸 잘 막아 이 정도 수준인 거죠.
투표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해야 이깁니다. 투표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으려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그 차례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오늘 가슴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능을 거두어 주십시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못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총선에 있어서 영부인이 공개적으로 투표하지 않은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 이전에 지금 100몇십일 동안 잠적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수많은 장소에서 나오셔서 자신의 패션을 자랑하시던 그분이 왜 모든 역대 영부인들이 당당히 나서서 총선 투표를 하시면서 투표함에 투표를 넣을 때 왜 공개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본인 스스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추측으로는 국민들의 심판의 열기를 그분이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4월 10일 이후 변화된 국회 구성 하에서 이루어질 각종 법률 제정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